얘들아, 이제 드디어 그 참 길었어. 그 뭐지,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했던 게 삼각함수잖아.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삼각함수가. 뭐 다음에 또 해야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수열이라는 단원인데, 자, 일단 요 얘기를 먼저 할게. 삼각함수 부분은 진입장벽이 높아. 근데 고점이 낮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어. 수능 기준으로, 내신 그런 것들 기준으로. 뭐 만약에 미적분까지 포함이 되면 그건 논외고 수능에서 나오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삼각함수 단원은 그냥 대수에서만 놓고 봤을 때 고점이 약간 낮아. 근데 저점이 높아서 이게 진입하기가 힘들어. 근데 수열은 진입장벽은 낮아. 대신 고점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미적분 2가 사라졌잖아. 그치. 그래서 킬러 문항에서 원래 미적분 2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수열로 내려와. 그런 단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수열이라는 거 정의 자체도 그냥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한번 볼게. 내가 그냥 숫자를 나열할 거거든. 1, 3, 5, 7. 지원아, 다음엔 뭐 나올까? 9.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거를 2의 n 플러스 1 혹은 2의 n의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요 각각의 것들을 항이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한다고? 항이라고 불러. 개개인들을 항이라고 불러. 집합에서 원소를 표현하듯이 항이라고 불러. 그러면 항을 약간 일반화해서 써줘야 돼. 일반화라는 거는, 수학에서 일반화라는 거는 요 숫자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자를 써가지고 몇 번째 항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표현할 수 있게. 그러면 내가 요거를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라고 한번 써볼게. 얘를 A2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내가 n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2의 n 플러스 1이 맞을까? 아니면 2의 n 마이너스 1이 맞을까? 밑에 게 맞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내가 n번째 항을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주면 얘가 맞겠지. 2의 n 마이너스 1.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an이라고 부른다고. n번째 항. 실제로 자 봐봐. an을 우리가 2n-1이라고 했을 때 효원아, n3은 뭐야? 어? n3, 3. 너 잘못 쓴 줄 알았네. n3은 5지. 그래서 n번째 항. 그래서 10번째 항이 뭐야? 5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가능한 항이야. 요거를 우리가 일반 항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 우리 다 수열 처음 배우지? 처음 배우는 거지? 처음 배우지?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불러? 네 번째 항이라고 불러. 그래서 표현 방법 자체가 우리가 요거는 항이지, 얘는 항이야. 자, 우리 집합이랑 그 뭐냐 원소의 관계처럼 개개인이지. 그러면 전체 수열을 표현한 방법이 집합 표현이랑 똑같아. 자, AN에 이렇게 중괄호 쓰잖아. 얘는 수열을 표현을 해. 다시 이렇게 AN에다가 집합 기호를 써놓으면 수열을 표현을 해줘.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그냥 일반항에 관한 식을 그대로 써주면 우리는 얘네 두 개를 수열이라고 해. 숫자를 나열한 그 전체 집단을 수열이라고 하고 그 개개인들을 항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봐봐. 이거 뭔가 어디서 본 표현 아니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f의 x는 2의 x-1. 뭔가 표현이 비슷하지 않아?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함수값 나오지.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항의 값이 나오지. 첫 번째 항의 값. 함수 표현하고 어때? 서로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n은 무슨 수만 가능할까? 자연수만 가능해. 저는 말뜻 이해됐어? 여기 x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잖아. 근데 얘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n 값은 자연수야. 그래서 요 n을 무슨 역이라고 불러? 정의역이라고 부르지. 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아니야? 요거 정의역 n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줄게. 그냥 수열이라는 거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 자체가 나중에 언젠가는 또 쓰일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잘 기록을 해놓고. 자, 그러면 일단 요런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 우리가 숫자를 나열할 거거든.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 1, 2, 3. 자, 효원아, 다음엔 뭐가 와야 될까? 4? 아니야, 10이 와야 돼. 이게 뭔 개소리냐면, 만약에 수열의 일반항을 n-1에 n-의 2에 n-3에 플러스 n이라고 한번 써봐. 1 집어넣어봐. 몇 차? 1. 2 집어넣어봐. 몇 차? 2. 3 집어넣어봐. 몇 차? 3. 4 집어넣어봐. 10. 어때? 못 찾아. 숫자 나열만 가지고 절대 못 찾는다고. 이런 거는 나올까? 의미가 없어.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함수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1차식에서 뭐 많으면 2차식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진 않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차수가 높아지면 함수 자체는 구해낼 수 있는데 수열은 절대 구할 수가 없거든.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 알겠지? 그래서 차수가 1차 혹은 2차까지만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게 각 항 사이의 관계가 등, 같을 등이야. 차이를 의미해. 예를 들어서 AN하고 AN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2가 있다고 쳐. 그러면 둘의 차를 내가 D라고 쓴다면 요 둘의 차가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같아야 돼. 각 항 사이에 차이가 같아야 돼. 몇? D여야 돼. D. 여기까지 괜찮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1, 3 아니 너무 그러니까 1, 6, 11 다음 숫자는 10, 6 몇씩 커지는 거야? 5씩 커지는 거지. 씩 커지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쭉 가서 n번째 숫자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자, 그러면 1에서 n번째까지 가면 5를 총 몇 번 더 해야 될까? n번? 아니야. 이게 첫 번째잖아. 이게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에서는 한 번 더 했어. 세 번째 항에서는 몇 번 더 했어? 2번. 네 번째 항에서는 3번 더 했지. n번째 항에서는 몇 번 더 해? n-1번 더 해. 누구를? 5를. 그럼 1에다가 5를 n-1번 더해서 만든 게 일반 항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 일반항의 구성 요소를 보면 n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상관이 없지. 어차피 n번째 n이니까. 중요한 요소가 뭐야? 이걸 뭐라고 부를까? 처음 값이야. 초기 값이야. 첫 번째 항이야. 알겠지? 얘는 뭐야? 차이지. 이거를 우리가 그 카페 아니거든. 공차라고 불러. 알겠지? 공통된 차이에서 공차라고 불러.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어쨌든 등차 수열이 대충 뭔지는 알겠지? 그냥 첫 번째 항에다가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등차 수열 일단은 자 봐봐. n번째 항과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 차이가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을 A1이라고 쓰고 아까 무슨 차라고 했어? 공차라고 했지. 공차를 D라고 해준다면 n번째 항을 우리가 무슨 항이라고 부른다고? 일반항이라고 불러. n번째 항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일반항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자 공차를 몇 번 더한다고? n-1번 더한다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n-1에 d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거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이거 말로 쓰는 것도 써줘야 돼. 처음 항에 첫째 항에 d를 n-1번 더한다야. 내가 임의로 두 개의 항을 잡았을 때 그 차이가 일정해야 돼. 둘이 같아야 돼. 그러려면 같은 수를 계속 더했다는 거지. 요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봐봐. 내가 임의로 세 개의 항을 한번 써볼게.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어. 자, 내가 A4에서 공차를 뺄 거야. 그럼 A3이 되지. A4에서 공차를 더해줄 거야. 그럼 뭐가 돼? A5가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A5는 A4에 공차를 한번 더해줘. 그 다음에 A3은 A4에다가 공차를 한번 빼줘. 자, 두식 느낌적으로 뭐 하고 싶어? 더해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가운데에 있는 항에 몇 배를 해주면 두 배를 해주면 양옆의 합이랑 같아. 이거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등차 중앙이 아니라 항이야. 알겠지? 왜냐면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의미해서 등차 중항을 의미. 이거 괜찮니? 이게 1번 내용이고 이게 2번 내용이야. 자,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가 있어. 가운데 있는 거의 몇 배가? 가운데 있는 거의 몇 배가? 두 배가? 요 둘의 합이니까 요거는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둘의 평균이 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2분의 a에 n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까지만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뭐지? 여기에 뭔가 써줄 거거든? 요거만 비워줘. 요 바로 옆에 자리. 혹시 왼쪽 거 지워도 되니? 효연아 왼쪽 거 지워도 돼? 다 되셨나요? 내가 여기 칸 비워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수학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한번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 a n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이가 항상 같아야 돼. 그럼 요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a의 n 플러스 1하고 뭐하고 a의 n하고 그 값이 뭐라고? 상수로서 같아야 돼. 그래서 요 내용만 좀 적어두세요. 이거 괄호 하지 말고. 그 표현할 때 이렇게 써줘. 이거 공수처에서 썼던 그 교잖아. 서로 같은 의미야. 다 썼으면 그 좀 이어서 볼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약간만 다뤄볼게. 그 성주야 다음에 뭐 나와야 될까? 3. 다음에는 3. 요거 등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지? 차이가 같아. 차이가 몇인데?
0인데 차이가 0인데 차이가 0인데 등차 수열이 맞아. 자, 그래서 차이가 0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D를 뭔 차라고 불렀어? 공차라고 불렀어. 공차가 0인 경우, 자, 일반항 봐봐. n-1에 D가 곱해져 있지. 0이야. 그러면 AN은 무슨 수야? 첫째 항이니까 상수야. 그래서 AN은 상수꼴이야. 자, 두 번째는 공차가 0이 아니야. 그때는 AN이 뭐라고 했어? A1에다가 n-1에 D라고 했지.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알겠지? 왜? A1, D는 뭐야? 상수야. A1하고 D는 상수고 n이 문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기쯤에다가 수열은 뭐라고 했어? 함수라고 했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n을 문자로 생각을 해놓고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요 내용만 마무리로 정리해주면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는 다 끝이야. 바로 봐도 되니? 여기 나와 있어.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기라고 나와 있지.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된다고 했지. 첫 번째는 뭐?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차.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돼. 그러면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예를 들어서 A3이 7이고 A13이 몇이 좋을까? 107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요거 두 개 가지고 일반항을 써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쓸 수가 있어. 자, 봐봐. 아까 이렇게 쓰자. 정리해야 되니까 너희가. 아까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이 있거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 몇이야? 공차 d지. 여기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a의 n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은 d지.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이 몇 d가 돼? 2d가 돼.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n 플러스 1하고 n-1의 차이가 몇 개 차이나? 2개 차이나? 그게 여기로 가주는 거야. 요거까지 괜찮니? 이거를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주면 내가 a의 n 플러스 k 하고 그 다음에 a의 n이라고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해서 정리한 거지 이걸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야. 미친 짓이 알겠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특징을 생각을 해서 요 과정이 중요해. 자, 둘의 차이가 몇 개 차이나? K개 차이 나지? 그러면 D가 K번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지? 요거 괜찮니? 자, 봐봐. N번째야? N 플러스 K번째야? 그럼 N번째에서 D를 K번 더 더해주면 요게 나와주잖아. 그러면 D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SOL이라고 쓰면 솔루션이야. 자, 요거 빼봐. A13에서 A3을 빼주면 100이지. 둘의 항의 차이가 몇이야? 7개, 10개 차이 나지.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 10D랑 같아. 그래서 D가 몇이야? 10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돼.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걸 생각을 해봐. A3이 있어. 얘는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해줘야 돼? 2번. 이 D지. 그러면 여기에서 A1은 뭐야? 이 D를 빼서 몇?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AN은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3에다가 플러스 n-1에다가 뭐라고? 10이라고. 이 공식은 당연히 외워놔야 돼. 알겠지? 첫째 항 n-1d 이거는 외워서 써야 돼. 알겠지? 요게 나오는 거는 납득이 됐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 지원아? 첫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 한다라고 했어.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첫째 항 마이너스 13에 공차 10을 n-1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온다야. 요거 괜찮지? 자, 내가 이거를 뭐 그냥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요거 일반 항에 대한 거잖아 결국에. 자, A1n이 있어. 이게 A1 플러스 n-1d잖아. 얘랑 다를 게 전혀 없지 않아? n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은 몇 개 차이나? 성주야, 몇 개 차이나? n번째랑 첫 번째는 몇 개 차이나? n-1개 차이 나지. 그래서 n-1 붙는 거야. n 플러스 k랑 n은 몇 개 차이나? k개 차이 나지. 어지러워. n 플러스 k랑 n은 k개 차이 나지. 그래서 k라고 붙은 거야. 이거 일반 항식이랑 다를 게 전혀 없잖아. Understand?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니? 10n-23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문제 하나만 내볼게. 일반항을 쓰고 할게. 이렇게 줬어. 일반항을. 공차가 뭐야? 힌트 줄게. 다시. 공차가 뭐야? 마이너스 7이야. n의 뭐가? 개수가 공차야. 이거를 여기에 시선을 끌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줘. 너넨 이거 구해야 돼. 1차식을.
n에 대한 몇 차식을? 1차식을. 그래서 내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빨간색으로만 수열이 뭔지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게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념서에 있는 걸 보면 여기랑 여기에 시선이 끌린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에 시선이 끌리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야. 그래서 요거 공차가 바로 나와야 돼. 공차가 마이너스 7이고 공차는 뭐랑 같다고? 일반항의 누구의 개수? n의 개수야. 알겠지? 1차항의 개수. 이거 괄호 해놓고 요 항이랑 그 일반항의 항이랑은 다른 건 알지? 용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정리할 때 요거 첫 번째로 정리하고 요거 두 번째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혹시 1번 지워도 될까? 다 지워도 돼?
사실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 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치면 너네가 이걸 알았을 때, 아까 이걸 알았을 때 A3이 요거 어떤 숫자이고, 예를 들어서 A에 37이 어떤 숫자야. 그러면 둘의 차이가 공차 몇 번? 34번인 거를 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론상. 근데 이게 표현이 약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나왔던 게 그냥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 등차 수열의 표현법이라고 하면 얘도 아까 나왔던 건데 그냥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줄래? 4 할까? 1, 5, 9, 13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이 있어.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몇이야? 4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1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등차 수열에 무슨 항이 1차식이라고? 일반 항이 1차식이라고. 그래서 얘는 A의 n이라는 것 자체가 1에다가 n-1에 공차 4지. 그럼 얘는 4n-3이라고 써주면 돼. 이거 괜찮니? 그냥 1차식 표현이야. 그냥 일반항으로 그냥 대놓고 나와 있는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서 그래. 자, 두 번째 상황은 공차를 정의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아까 등차 수열의 정의 관련된 식이 하나가 있었지, 이쪽에. A의 n 플러스 1이 A의 n에다가 몇을 더해준 거? D를 더해준 거야. 그래서 자, A1을 1이라고 써주고 A의 n 플러스 1을 AN에다가 공차 4로 써줘. 그리고 여기에다 괄호하고 n은 1, 2, 3, 점점점 이렇게 써주면 공차를 정의로서 표현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지한이 이해됐니? 자, 세 번째 것도 볼게. 여기 자리가 애매하네. 세 번째는 등차 중앙으로 표현이거든. 자, A1을 1이라고 두고 A2를 5라고 줬어. 그럼 A3은 뭐야? 여기서 9라고 할 수 있니?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아까 내가 이거 하나 보여줬지. 1, 3, 1, 2, 3, 10 보여줬지. 여기까지만 보여줬다고 해서 다음 게 확실하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아까 등차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지.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더 써주면 돼. 2에 A에 n 플러스 1은 A의 n에 A의 n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돼. 요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뒤에 n은 1, 2, 3, 점점점 가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봐봐. A1하고 A2를 알지? 그러면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 결과물로서 뭐를 얻을 수 있어? A3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나온 A3의 결과물을 다시 대입해주면 무한히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표현은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나와. 알겠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걸 알아야 돼. 알겠지? 문제 나오는 표현 방법이야. 그래서 요 얘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개념 정리는 끝이야. 그래서 문제 몇 개만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요 1, 2, 3번이 이렇게 생긴 수열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거 위에 있는 것까지 적어줘야 돼, 같이. 얘들아, 그 혹시 공통수학 2에서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는 게 기억이 나니? 한번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거든. 산술, 기하, 조합평균. 여기 조화수열이 있거든. 근데 조화라는 게 뭐냐면 역수 관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등차 수열이 있으면 요거를 역수로 썼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좀 안 할게. 요 얘기는 좀 빼고 하자. 알겠지? 이것까지 하면 너무 그러니까 뭐지? 막 저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 있잖아. 가우스 함수 막 이런 것들 있지. 이 정도는 그래도 할만해. 근데 조화 수열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하고, 그러니까 계백문에 필기를 안 시킬 거지.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갈게. 뭔지만.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다. 등차 수열의 합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 정석책에 13-1번 한번 볼까? 두 번째 것만 한번 볼게. 자, 13-1에 두 번째 거 보면 첫째 항이 로그 2의 3. 갑자기 뜬금없이 로그가 등장했네.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3이야. 제 5항이라고 하면 그냥 딱 봐도 알겠지. 다섯 번째 항을 의미해. 그러면 둘의 차이가 공차 몇 개 차이 난다고? 5개? 4개 차이나. 1항하고 5항은 공차가 4개 차이 나. 그래서 4D는 로그 2의 243 빼기 로그 2의 3이야. 성주야, 요거 진수끼리 어떻게 했었어? 나누기 했었어. 그래서
243을 3으로 나눠주면 뭐니? 81? 그럼 얘는 9지. 잠깐만. 뭔 소리야? 와, 미쳤나봐. 4의 로그에 2의 3이지. 공차가 뭐야? 로그 2의 3. 알겠지? 요게 81이라는 숫자가 3의 4제곱이니까 4가 앞으로 튀어나와주고 그거를 4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답 B가 뭐라고? 알겠지? 그냥 보기만 해. 뭐 정리할 필요가 뭐 있어.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문제가 너무 안 풀리거나 그러면, 아니 문제 안 풀리는 거 상관없이 집에 가서 계백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숙제 시작해. 알겠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잘 활용만 해주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12-3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했던 거거든. 일반항 구해가지고 50번째 항 구하는 거. 13-171쪽. 자, 봐봐.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 이 두 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AK가 43을 만족한대.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일반항이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1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럼 일반항을 구하려면 지환아,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공차하고 첫째 항을 구해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잘 봐봐. A5, A8이야. 그걸 하필이면 또 더했어. 그럼 공차를 그냥 일반적으로 찾는 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지금 이 5번째 항 있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준 거야? 4번. 그럼 얘를 A1에다가 공차 4번, 4D라고 써줘도 괜찮지? 몇 번 더해준 거야? 7번. A1에다가 D를 7번, 그게 31일. 그러면 A1하고 D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왔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야. 자, 얘는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9번. 그 다음에 A1에다 공차를 몇 번? 11번. 그게 50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 얘는 불가능한데 얘는 가능한 게 있거든. A10이 있어. 그럼 이거 문제 맞나? A10이 있어. A12가 있어. 중간에 A11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요거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A11의 값을 바로 알 수가 있어. 내가 아까 얘는 안 된다고 했지. 왜일까? 차이가 홀수겨서 딱 중앙이 없어. 그럼 봐봐. 여기 A9 있지? A13이 있어. 요 두 개 중간에도 뭐가 있을까? 얘가 있어. 만약에 얘랑 얘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면 그거 뭐로 나눠도 돼? 2로 나눠도 돼. 요거 괜찮니? 하나 기준으로 AN에서 왼쪽으로 K개, 그 다음에 AN에서 오른쪽으로 K개 갔을 때 합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 합이 짝수일 때는 그냥 요거 두 개 더해서 뭐로 해주면 된다고? 2를 곱해주면 된다고. 아니면 요거 값 자체를 2로 나누거나. 아까 등차 중앙 얘기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연립일차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 다음 173쪽 볼래?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낼게. 몇 분이지? 25분, 23분? 13-4에 첫 번째 거 보면 그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등차 수열 관련된 거 뭐 있어? 등차 중항 있지? 그거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식 풀어보라 이 얘기야. 알겠지?
별게 없어. 아니면 등차 수열의 정의를 써도 돼. 둘의 차이가 서로 같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계산해보면 등차 중앙하고 같아져. 끝이야 이게. 진짜 끝.